반갑습니다. 김영윤입니다. 이봉규 박사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단독으로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좀 두근거립니다. 실수가 있더라도 좀 예쁘게 봐주시고요. 댓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임명된 오늘 오후입니다. 오후부터 본격 출범하시는데요. 와우,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찬성표를 던져주셨습니다. 자동응답 시스템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전국 위원 제적 824명 중에 650명께서 참여하셨고 찬성이 627명,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로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한동훈 비대위 출범에 이 조중동이 앞장서서 세 가지 문제를 던지면서 한동훈 비대위의 발목을 연일 잡았습니다. 사실 24일, 25일 크리스마스 날 좋은 기분으로 뉴스를 봐야 되는데 이런 억지스러움 때문에 조금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자, 이런 부분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건데 어느 순간부터 언론의 대명사인 조중동이 이익 집단으로 변하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숙제를 주는 거예요. 이준석 탈당과 김건희 여사의 특검, 그리고 그 한동훈 비대위가 가져야 될 세대 교체에 대한 숙제를 주는 건데 제가 마지막 숙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3대 킬러 문항이라며 이준석을 넣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언론이 한동훈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거북스러웠는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준석을 보수의 통합이다, 보수의 재편성을 위해서 이준석을 보듬어야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준석이 보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준석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조중동이 나서서 이렇게 달고 있다는 게 참 언론이 약간 뻥튀기 해준다라고 저는 해석이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해서 오늘의 주제는 사실 김건희 여사의 특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읊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서 제가 이봉규 박사님이 안 계시는 자리에서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저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강행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잘하고 있다는 49.7%, 잘못하고 있다 니네들 하는 짓이 뭐야, 민생은 접어두고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라고 질타를 날리시는 분들이 42.8%, 격차가 한 자릿수대로 들어왔습니다. 이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도 사실 42%,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27.7%, 그냥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생각하는 부분들 봤을 때도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름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해서는 조금 억지, 무리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26일 한동훈 비대위의 오후 정식 출범에 지나서 28일에는 국회 본회의 통과시킬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빠락빠락 우기고 있는 게 민주당이니까요. 아마 쌍특검이라면서 김건희 여사와 50억 클럽을 끼워 넣는데요. 주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특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큰 총론부터 말씀드리면 특검 법이라고 붙이기엔 굉장히 민망하다. 법도 아닌 법이다. 그 김건희 여사를 망신 주기 위한 법, 그리고 총선용 제2의 생태탕이다 라고 제가 정리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김건희 여사의 특검은 그렇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를 지나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내사하고 수사하고 혐의점이 없어서 종결한 사건이에요. 그거를 문재인의 서슬퍼른 그 정권 초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금 이제
쉽게 말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날리기 위한 용으로 들추고 들쳐서 수사가 종결된 걸 다시 꺼낸 게 지금 그들이 얘기하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입니다. 91개의 계좌가 사용이 됐고요. 그 중에 한 개 계좌가 혐의가 있는 것 같다라고 나머지 90개는 무혐의 처리했고, 그 90개 중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나머지 그 혐의가 보인다라고 했던 그 한 개의 계좌도 무혐의로 종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안에서 솔직히 사흘이 멀다고 흔들어 제껴도 뭐 하나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수사팀에서 종결을 합시다 하고 보고서를 올렸더니 이성윤이라는 작자가 묵살을 해버렸어요. 왜? 아마 제가 볼 때는 민주당과 짬짬이 해서 지금 특검법에 대해서 발의하려고 묵히기용으로 둔 거예요. 언젠가는 쓰겠지. 수사 종결해버리면 사실 답 없잖아요. 이명박 정부에도 종결된 사건, 박근혜 정부에도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문재인 정권에까지 종결된 사건인데 더 이상 들춰내기에는 그들도 민망하고 지송스럽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종결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민주당이 총선용으로 김건희 여사의 망신주기용으로 들고 나왔다. 이게 김건희 특검이라는 거죠.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특검 때문에 우리 국민 세금을 81억을 쓴답니다. 검사 8명을 들여서. 그럼 이 엉뚱한 법 같지도 않은 법 때문에 81억을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우스갯소리로 81억? 거기 검사 한둘이 더 넣고, 저기 타지마을 갔다 온 김정숙이 넣고, 저기 법카 횡령한 김혜경이 넣어서 우리 그 3김에 특검을 해봅시다. 그렇게 가능하면 총선용이든 뭐든 상관없다. 민주당 니들 마음대로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민주당의 억지 주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법이죠.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이철규 의원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빨간 칸 보시면 정리가 돼 있어요.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려면 먼저 박범계, 추미애, 그렇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잡아내려고 사실 생쇼를 했어요. 서울지검장의 무능을 인정해라. 왜? 그때는 파헤치지 못한 거를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81억까지 써가면서 특검하겠다고 하는데, 니들이 3년 동안 수사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무능했다라는 것부터 국민들에게 사죄하라.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 지인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서 청와대 공직자들의 선거 개입 사건,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사건, 탈원전 조작 사건 수사 등을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거 쉽게 얘기하면 걷어내기 용으로 정권 자체가 탄압용으로 해왔었는데, 여기에 정말 직무 배제 당하고 2년 동안 2달을 뭐 직무 배제 시키면서 막 이런 부분들, 괴롭힌 부분들에 그때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가족들 모두 괴롭힘을 당했다. 정말 그때 당시에 괜찮으냐라고 여쭤봤을 때 정말 사흘이 멀다 하고 서류를 내라고 또 내라고, 냈던 서류 또 내라고, 그냥 괴롭히기 용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을 지켜보이는 윤석열 검찰총장께서도 진짜 괴로우셨을 거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탄압을 받았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철규 의원은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일단 니네들 무능부터 인정해라. 그 다음에 이런 법 같지도 않은 법 가지고 장난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이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거 조금 여러분들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번 크리스마스 날 제가 브로치에다가 동그라미를 했는데요. 그 평산 마을에 있으면서 그 많은 장신과 브로치를 쓸 일이 없는 우리 김정숙 씨께서 또 곱게 화장하시고 좋은 옷 꺼내서 브로치 달았습니다. 이 국민들에게 성탄 인사를 드린다는데요. 정말 이 두 사람 얼굴 안 보는 날이 정말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렇게 뻔뻔하게 인사합니다.
제가 김정숙 특검 가자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쇼츠에서도 굉장히 많이 반응해 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보통 댓글 보면 정숙이 타지마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김정숙의 타지마할 대단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뭐 해외 순방이 잦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때문에 한번 팩트 점검 들어갔었는데요. 그 임기를 시작하고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를 같은 기간에 비교했을 때 16번의 순방 기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윤석열 현 대통령께서. 그런데 15번의 문재인의 순방 기록에 플러스 김정숙 혼자 갔다 왔던 타지마할이 한번 추가가 돼서 세 사람이 모두 같은 횟수를 가졌었는데요. 순방 내용에 따라서도 또 등수가 갈리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수주를 해오셨어요. 현재 지금 그 사우디 UAE 쪽에 카타르 순방 효과로 올해 83억 달러를 수주를 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대통령의 해외 순방의 결과치가 따라오는데 이 두 사람의 해외 순방은 주로 관광이었지 않나. 국민 세금 허투루 날리지 않았나. 그래서 댓글들을 보면요. 요거부터 특검하자라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왜 이분의 특검을 그렇게 외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 임기 동안에 평산마을 김정숙 씨의 장신구입니다. 이 가짜 아니겠죠. 장신구만 봐도 노란색이 그 다음에 반짝반짝한 다이아몬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화려합니다. 여기서 주로 시계만 해도 여러 차례고요. 팔찌는 셀 수 없이 많고요. 브로치 또한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이것을 국민 세금 쓴 적 없다. 남편의 돈으로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기 동안 저 정도 쓸 정도면 거의 뭐 재산 바닥이 나야 되는데 임기가 끝나고 나니까 재산은 불어 있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숙 옷값과 장신구 값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하니까 대한민국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했습니다. 왜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하냐 했더니 안보에 문제가 생긴다. 왜? 김정숙은 사비로 장신구며 옷을 샀다고 했는데 왜 안보에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더니 빙글빙글 맴돌기만 하고 답답하게 답을 내지 않았죠. 이참에 10년도 넘는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들어밀어서 대한민국 국민세금 81억을 들어서 특검을 하겠다는데 정말 정작 알고 싶은 김정숙의 옷값과 장신구 한번 이것도 특검하자. 이게 사실 그 특검용으로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여러분들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죠? 이거 보시면 이게 김정숙의 관봉권 5만원, 띠들은 5만원입니다. 이 관봉권은요, 저기 띠 보이시죠? 빨간 동그라미. 저 관봉권은 일반에 풀리는 게 아니고요. 한국은행에서 보통 특별 자금, 국정원에 풀린다든지 특별 자금, 예산, 대통령에 관련된 이렇게 흔하지 않는 그 비밀 수행 할 때 이제 그런 용도로 예산에 책정되는 그래서 이제 시중에 풀리지 않는 건데 저거를 봉투에 담아 다니면서 신나게 쇼핑을 했다. 이 사진은요. 한참 문제가 됐을 때 그때 당시에 거기서 일했던 아르바이트생이 사진을 찍어서 남겨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관봉권 띠가 둘러진 5만원 돈다발을 가지고 영수증 처리하지 않고 샀다. 이거는 김정숙이다. 김정숙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메모까지 있는데 그거는 지금 보니까 사진이 좀 삭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애써 네티즌 수사대들에게 압박을 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의심도 들더라고요. 요거 들고 다니면서 김정숙 씨는 신나게 쇼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국민들께서
특검에 찬성을 하고 있다, 반대하고 있다, 그게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왔고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그 말은 국민들이 지금 쓸데없는데 예산 들여가며 건 100억 가까이 들어가면서 특검한다는 거 용납할 수 없다. 민생 법안에, 민생 예산에 힘써라. 지금 44%만 통과가 됐대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생 예산으로 올렸던 부분의 44%만 겨우 통과가 됐다. 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이렇게 내로남불한 정당, 의회 폭거, 그 다음에 깡패 정치를 하고 있는 민주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검까지 이렇게 명분 없는 특검까지 진행한다고 하면 니들 문제가 많다라고 국민들은 퍼센테이지로 답을 주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김정숙이 넣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김혜경도 뜹니다. 김혜경은요. 2010년에 성남시장 시절부터 배소연 카드깡 한 사람, 배소연이가 사모님 의전 담당으로 들어왔는데 2018년도부터 법과 횡령에 대한 수사가 되고 있어요. 왜냐? 그 제보해 주신 분이 2018년도 거부터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근데 누가 봐도 2010년에 성남시장 돼서 그때부터 이 국민 세금 우습게 알고 쓰지 않았을까? 보이는 자료가 2018년도 것뿐이니까 2018년도부터 그러니까 수사가 되는 거지만 사실 누가 봐도 김혜경은 그 전부터 국민 세금으로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칸에다가 적었는데요. 경기도민 세금이 우습냐? 제사상도 세금으로, 소고기도 세금으로, 도대체 네 돈은 언제 쓰냐? 아들 도박 자금 썼냐?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그 카드깡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봉규 방송을 보셔서 아실 거예요. 거기 제보자 해주셨던 분도 나오셨으니까요. 굉장히 그 또박또박 정리정돈 잘 돼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20만 원을 넘지 않게 카드깡 하면서 카드 교체하고 이 분산시키고 이렇게 지능적으로 국민 세금을 썼다. 이게 잘못했어요, 몰랐어요 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철저하게 계산된 쓰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말은 경기도민 세금, 그 다음에 국민 세금 쓰겠다 마음 먹고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특검 마지막에 다음 사진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왕 특검하는 거, 사실 특검은 뭡니까 여러분들? 볼거리 제공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앙드레 김 특검. 사실 앙드레 김 특검이 아니라 뭐 옷값에 대한 특검이었는데 거기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앙드레 김의 본명만 기억이 남았던 거죠. 김봉남. 기억나시죠? 그래서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수사를 멈추고 그 수사를 다시 재수사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왕 볼거리 제공에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81억 써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김정숙이 타지말 넣고 김혜경의 카드깡 넣고 마지막 사진은 이준석의 성접대 의혹까지 국민들이 알고 싶다. 이것까지 넣어서 우리가 특검을 진행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다음 사진은 제가 재미로 좀 넣어놨는데요. 네, 이준석 성접대 의혹. 내일이 D-Day, 지금 D-Day -1이죠. D-Day 1 남았죠. 내일 27일에 이준석이 국민의힘을 탈당한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을까. 하루라도 잊혀지는 게 싫은 이준석이 잊혀지기 싫어서 이 특검에 대해서 또 응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재미난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